일단 시작하고 나면 내가 당장 인사를 못해.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인사를 나누는 걸로 하고,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하셨어요. 초등 시절 한 가지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경험이 가능한가? 누구 댓글 달 수 있는 사람 이거 댓글 좀 달아봐봐. 그럼 내가 고정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초등 시절에 한 가지 문제에 깊게 파고드는 경험이라는 거. 초등 시절에 하는 그런 경험이 가능한 것인가? 요런 질문을 누가 던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 시절에 어떤 한 가지 문제에 깊게 파고드는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초등 시절에 뭔가를 깊게 파고드는 문제를 찾고 심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심화 문제라 함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상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냐? 일단 여러분, 문제집 누가 만들지? 문제집 누가 만들어? 문제집 회사에서 만들어요. 맞죠? 근데 문제집 회사에 있는 그 수학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 뽑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수학 전공 안 한 사람들 뽑을까? 초등 초등 그 교육과 나온 사람들 뽑을까? 노노노, 아니에요. 전부 다 수학과를 나오거나 또는 수학 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을 뽑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수학을 공부하는 거냐면 중학교 이상의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초등을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자기가 문제집을 만들죠. 그럼 문제집을 만들 때 본인들 시각으로 문제집 만들어요. 그럼 초등 문제집도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 거야? 중등, 고등 스타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하기가 왜 힘든데,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걔가 모른다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근데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초등 아이들을 일단 몰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신사고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학원 프랜차이즈였는데 그 학원 프랜차이즈에서 원장들한테 학원을 넘겨줄 때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도 웃긴다. 아니 뭐 시험까지 봐? 그랬는데 그 시험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웃겼던 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초등 스타일로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머리는요. 중학교 아이들의 머리와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이라는 걸 잘못 풀면 자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나는 수학을 잘 모르나 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도 자 제가 최상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4줄 5줄 있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머리를 충분히 쓰면서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펜토미노를 가지고 120칸을 채운다던가 뭐 이런 거 머리를 써야 되죠.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애들의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증언들을 막 하시는데요, 보면. 저희 아이는 30분 정도 땀 뻘뻘 흘리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종종 봐요. 학습도 놀이도. 이 친구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엄청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개념의 위주로 하지만 충분히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능률 문제를 풀어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집 회사들에서 그런 걸 못 만드는 게 문제지. 그런 게 문제니까 여러분이 굳이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애가 머리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요런 거 좀 꼭 좀 제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른들이 어른이에요. 지금 어른. 저 얼마 전에 포함제 등분제 문제로 1시간 고민했어요. 이거 어른이라서 그런 거야. 애들은 포함제 등분제 문제로 그렇게까지 오래 깊게 생각을 못 해요. 오히려 어떤 걸 가지고 더 깊게 생각을 하냐면 문제를 만드는 거.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깊게 생각을 해요. 어떤 단어를 쓸까?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공부 조금 한다 싶으면 걔네들이 엄청 생각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왜 생활머리가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엄마랑 대화가 되거든요. 뉴스를 보고도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어머 우리 애가 수학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예요. 그리고 수학은 지식 위주의 과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식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깊게 파고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많이 도와주는 게 엄마나 또는 아빠나 또는 친구죠.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친구랑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왜? 친구는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는 걸까? 저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심한 문제를 푸는데 애가 뭐 학원을 다니던 뭐를 하던 어떤 기관을 보냈어. 기관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한번 토론을 할 시간을 준다던가 뭔가 생각할 시간을 같이 애들한테 한꺼번에 줬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거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런데 엄마랑 같이 했어. 엄마랑 같이 했는데 엄마가 너 혼자 해봐. 막 계속 옆에서 성질나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해봐 이런 것도 이렇지 않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 엄마는 요 부분에서 되게 막히는데 너 어디까지 했니? 이러면서 애를 살살살살 자극하면서 애하고 같이 그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생각을 해본다던가. 이러면 심한 문제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애가 베이스가 있을 때 얘기예요. 자, 여기서 베이스란 학교에서 그 뭐죠? 단원평가? 단원평가 점수 조금 나온 거 가지고 그런 거 갖고 베이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적어도 책 읽는 수준이 150쪽 이상의 책을 한 큐에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 심한 문제도 진득하니 앉아서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그 환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애가 혼자 앉아서 끙끙 앓으면서 그 문제를 푸는 거. 그것이 정말 좋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정말 제가 애들 사주를 까서 봐주고 싶을 정도야. 그런 애들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은 대부분 어때야 돼? 옆에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거. 요거는 되지만 혼자서 너 혼자 계속 생각해봐. 이런 애들은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된다고. 그 애가 내 애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심하다가 정말 기본적인 그 초등학교 개념도 놓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화 안 해도 6학년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비중 과정들을 보통 좀 건드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능률의 대수2만 해도 이 능률 대수2가 절대 만만한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래도 중학교 책보단 좀 쉬운 책이야. 근데도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문자가 등장하는 순간 내가 거스름돈을 구할 때 원래 있던 돈에서 쓴 돈을 뺀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뭘 자꾸 심화 얘기를 하냐 이거야. 엄청 잘하는 애들하고 그런 애들은 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최상위 수학 풀면서 우리 초사 딸은 본인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감정을 가질 거면 최상위 수학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거 하나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할머니가 케어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일단 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조금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원을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그려봐 했어요. 근데 진짜 원을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거를 배우는데 30분 걸렸어. 그리는 방법 배우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반지름 니은 기억을 그려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심이 기억이었어요. 그러면 원 위에다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원 위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원 안쪽에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왜 원 위야? 걔는 이 선이 있잖아요. 선 위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하고 애가 생각하는 위가 다른 거야. 애들은 그렇다는 거야. 걔는 조금 못하는 애니까 좀 더 심각했을 뿐인 거야. 애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심하다가 정말 기본적인 거 놓칠 수 있다는 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심화를 차라리 하고 싶으면 정말 짝을 지어서 누군가가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 그건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너무 그 선생님이 막 자기가 설명해 주려고 하면 막 그렇게 몸에 막 달았어. 이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얘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지가 점점 많잖아요. 이런 수업은 되게 좋아요. 이런 수업은. 근데 너 혼자 해봐.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혼자 해봐. 엄청 고문이야. 성질만 배려. 성질만. 수학 문제 자꾸 도움받으면 결국은 그게 맞아요. 킬링 포인트를 못 잡게 돼요. 이분은 선수신가 봐요. 킬링 포인트. 수학 문제 본인 수준에 맞는 걸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수학이 한자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어만 알면 내가 수학 용어를 다 안다. 이것도 굉장히 오산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서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소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간 소인수분해에 나오는 건데 두 개의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나 3 같은 수가 있어요. 근데 2는 약수가 1과 2고 3은 약수가 1과 3이에요. 이때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어. 그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근데 내가 서로소에서 소가 한자잖아. 그 소라는 한자어 뜻을 안다고 해서 서로소를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한자어를 떠나서 수학 자체의 의미를 포함하는 그 개념. 그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충 한자 뜻 알고 말로 대충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을 자꾸 복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심화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심화를 통해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기들을 한번 조금만 볼까요? 네. 저는 숙세인 카페를 많이 이용해요. 카페에서 이런 게 이슈다. 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맞아요.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네, 5학년 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고민하면서 맞아요. 오답노트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끼리 서로 물어봐요. 선생님한테보다 덜 창피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서로 막 의논하고. 그때 내 애가 주로 가르쳐주는 애이면 걔는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요. 정서가 이미 중학교 정서에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학년 정도 됐을 때에는 약간 조금 그 공부하는 방법도 좀 초등학교 4학년 때하고 좀 다르게 바꿔보시고요. 이제 여러분 5학년 이상이 됐을 때는 왜 사람들이 굳이 학원을 보내냐면요. 학원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은 시스템이 있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애가 뭐 당장 오늘 하루 첫날 못 알아들었지만 뭐 플래너를 쓴다던가 그리고 오늘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거를 제대로 못했던 걸 오답 노트를 쓴다던가 개념들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학원이라는 곳이야. 그죠?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학년 넘어갔는데도 우리 애가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라면 여러분이 한 가지 추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관리 포인트. 즉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걸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플래너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뭔지 적고 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내가 잘 몰랐던 거는 다시 한번 프리노트에 따로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한다던가 몇 가지 한 3단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좀 익히게
그래서 공부를 매일 하진 않더라도 할 때는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자꾸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연습을 시켜야 그게 중학교 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심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을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